안녕하세요. 캐디안입니다. 캐디안 3D 강의의 5번째 시간, 돌출 익스트루드의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돌출 기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돌출을 실행하기 위한 베이스에 해당하는 선분의 조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회곡선인 폴리라인. 두 번째, 영역, 리지온을 기준으로 Z축, 높이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명령어입니다. 참고로 영상 제작을 하면서 만든 도면은 업로드 예정이니 여러분들도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또한 상단에 CAD 캐디안을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 저희 캐디안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저희 캐디안 블로그도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게끔 해두었으니 유익한 많은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먼저 화면상의 도면을 파악하고 3D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돌출 명령어의 활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본을 우측으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를 할 때는 카피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D 모델링을 작업하시다가 잘못하게 될 경우가 있어서 원본 도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 작업하는 것이 또한 여러모로 편하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되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아주 간단한 3차원 형상이 보이실 겁니다. 1번부터 8번까지 간단한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노트 사항을 보시면 주어진 섀도의 한 눈금은 5mm로 솔리드 모델링을 작성하시오.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지금 1번을 보시게 되면 가로 방향의 길이가 한 눈금이 5mm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5mm가 되겠고 세로의 길이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20m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20mm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번부터 8번까지 해당하는 것은 모두 가로변의 길이가 35, 세로변의 길이는 20, 높이는 20입니다. 모델링을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 번호만 남기고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울 수도 있는데요. 언도해 보겠습니다. 에로 F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해당되는 레이어만 꺼줄 수가 있고요. 삭제한 다음에 LON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LOF를 실행하여서 숨겨진 문자가 보여질 것입니다. 유용한 명령어라 생각합니다. 먼저 모델링을 하기에 앞서서 3D 레이어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레이어 실행한 다음에 3D 레이어라고 하는 이름과 색상은 임의대로 분홍색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마젠타, 색상 번호는 6번이 되겠죠? 커렌트를 해 놓았습니다. 1번 영상을 모델링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육면체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빗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디를 선택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지 항상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바닥면에서 위로 올릴 것인가, 위에서 아래로 내릴 것인가, 좌측면에서 우측으로 갈 것인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갈 것인가, 앞에서 뒤로 갈 것인가, 뒤에서 앞으로 갈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3D 모델링이 가능한 사용자는 현재 설정된 UCS 아이콘을 기준으로 선분을 만들고 돌출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져 있는 UCS 아이콘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설정된 작업화면, 즉 XY 평면은 수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평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V포인트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좌표 1, 마이너스 2,1을 적용하겠습니다. F7번 눌러서 그리드 안 나오게 할 거고요. 이 UCS 아이콘이 조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지우겠습니다. 배경색도 하얀색으로 가보겠습니다. 더 잘 보이시죠? UCS 아이콘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프를 눌러주게 되면 꺼지고요. ON을 눌러주게 되면 켜집니다. XY 평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간단하게 제가 원점에서부터 좌측 하단점을 지정하고 가로 세로의 길이가 15인 정사각형을 작성하겠습니다. 현재 이 정사각형은 XY 평면에 그려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Y, Z 평면으로 그려주려면 현재 설정된 UCS를 꺼줘야 되는 것입니다. UCS를 편집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7강 UCS 학습 시간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셔야 될 것은 어떤 선분을 그리시던 간에 사각형이든 원을 그리시던 간에 항상 기본적으로 XY 평면에 그려진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을 모델링을 하려면 우리는 기존에 설정된 작업 평면은 UCS는 XY 평면은 바닥면과 밑면에 해당하는 형상만 그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각형을 그렸다라는 건 15,20 넣어주게 되면 이 직사각형은 바닥면 모습, 윗면 모습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1번부터 8번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복사를 해두겠습니다. 바닥인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EXT 엔터, 대상물 선택, 엔터. 20을 주시게 되면은 위로 20만큼 올라가지겠죠. EXT 엔터, 대상물 선택. 이 대상물은 현재는 렉탱글로 그렸기 때문에 폴리라인화된 회곡선입니다. 돌출 높이를 마이너스 20을 주게 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겠죠.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바닥에서부터 올리겠습니다. 2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2번 영상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해당하는 높이는 20이고요. 좌측에 해당하는 높이는 10입니다. 그리고 이 낮은 면에 해당하는 이 선의 폭은 좌측선에 대해서 4칸이니까 20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치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2번부터 8번을 3D 모델링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옵셋을 사용할 것 같으니까요. 익스플로드 분해하겠습니다. 네 칸이니까 20을 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1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번에 해당하는 것은 10, 10으로 마찬가지 이루어져 있군요. 5번에 해당하는 것은 15, 1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번에 해당하는 것은 1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번에 해당하는 것은 3칸이니까 15가 되겠네요. 2칸이니까 1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번에 해당하는 것은 20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모서리는 플랫 반지름 0으로 모서리를 정리하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에 해당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평면도의 형상입니다. 이 평면도를 이용해서 구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2번에 해당하는 거는 어떻게 모델링을 하면 될까요? 2번에 해당 형상을 보게 되면은 이 선분과 이 선분이 끝점이 일치가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사용해주는 명령어가 바운더리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점 선택, 그 다음에 객체 유형은 폴리선으로 되어 있네요. 내부에다가 점 지정하라고 하는 아이콘 클릭하셔서 이 모든 객체에다가 바운더리 명령어를 모두 실행해 보겠습니다. 각각 이렇게 클릭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폴리라인에 된 객체가 패곡선의 객체가 생성이 됐습니다. 익스트루드 실행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높이는 10, 오른쪽의 높이는 20입니다. 각각 돌출 실행해 보겠습니다. 3번은 좌우의 높이는 20, 가운데의 높이는 10입니다. 각각 돌출 실행해 보겠습니다. 4번은 좌우의 높이는 10, 가운데 높이는 20입니다. 좌우의 10은 동시에 선택해 돌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좌우의 높이 20, 가운데의 높이는 10입니다. 6번은 좌우의 높이 10, 가운데의 높이는 20입니다. 7번은 앞에 파인 부분이 10으로 낮습니다. 바깥은 20, 안쪽은 10으로 돌출을 실행하겠습니다. 8번에 해당하는 것은 익스트루드, 낮은 부분은 10으로 돌출을 적용합니다. 마이너스 VP 1, 마이너스 2, 한 4 정도로 해서 약간 다소 높게 보겠습니다. 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형상으로 모델링을 간단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모두 형상이 완벽하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이와 이 높이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2번에 걸쳐서 작업을 했거든요. 때문에 이 직육면체, 이 직육면체 각각 모두 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한 덩어리로 될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물은 항상 단일 부품이어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팅, 캠 작업, 기타 건축 토목 등 CAD에서 단일 솔리드로 편하게 사용해야지만 불편함과 오류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솔리드들을 하나로 합쳐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명령어가 불린 연산이라고 합니다. 불린 연상도 추후에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합집합에 해당하는 유니온이라는 명령어만 간단히 알아두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리본 메뉴, 3D 그리기, 솔리드 편집에서 합집합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고요. 또는 도구 메뉴에 도구 모음 표시, 최대한, 솔리드 편집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에서 제일 왼쪽에 해당하는 합집합, 그리고 직접적인 명령어는 유니온이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UNI라고 합니다. 합집합할 객체 선택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집합할 객체 선택은 대부분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이던 솔리드 모델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모두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았습니다. 한 번에 드래그를 했죠. 19개를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상되시죠? 한꺼번에 다 선택했으니까 이 모두가 다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이 형상만 따로 움직이거나 그럴 때는 이 형상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걸까요? 유니온 하실 때는 한 덩어리가 되는 객체를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즉 유니온 할 때는 합집할 객체 선택할 때는 클릭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드래그를 하셔도 되십니다. 어느 게 편하신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드래그로 편하게 이렇게 한 덩어리를 만드는 편입니다. 어떠세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 각각의 부품의 모델링들이 또 한 덩어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어렵지 않죠?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어셈블리 작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치수가 바로 세로 높이 모두 같겠죠? 또 세로 높이 모두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가로 사이즈, 여기에 해당하는 가로 사이즈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돌출 높이와 이 내측 형체의 깊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셈블리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따로 빼겠습니다. 카피해 가지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 3번 부품에 해당하는 돌출되어져 있는 형상을 여기 파여져 있는 형상으로 돌리면서 조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점을 인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쉐이드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모서리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점을 필요로 할 때는 쉐이드 모드 2D라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3번 형상을 초록색으로 변경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소한 명령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정렬 기능인 얼라인 명령어가 좋아 보입니다. 얼라인 실행 전에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3번 부품이 회전이 된 상태로 해서, 즉 이 위로 조립을 하게 될 텐데, 요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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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이 일치가 되겠지요. 보겠습니다. 얼라인 정식 명령어는 ALIGN이 되겠는데요. 단축키는 AL이라고 합니다. 객체 선택했고요. 얘가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정렬이 될 겁니다. 엔터. 첫 번째 근원점 선택. 이 점이 이 점으로 갈 것이고요. 이 점이 이 점으로 갈 것이고요. 이 점이 이 점으로 갈 것입니다. 어떠세요? 쉐이드 해보겠습니다. 움직여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조립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능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돌려보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돌출 기능이었습니다. 돌출의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다소 길어질 듯 하여서 돌출 기능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